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여러분과 함께할 정재희입니다. 미증시 정리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을 맞이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미증시 정리를 해볼까요? 목요일에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번엔 블랙프라이데이로 빠르게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이 장기간에 걸친 금리 인상 캠페인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그 낙관적 관망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만 파란불로 전환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상승세를 꽉 채워가줬으면 참 좋을 뻔했었는데 아쉬운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반납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달러원 환율이 1,300원 회복을 하면서 외국인이 돌아서며 기관과 함께 팔고 코스피의 하락폭이 커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0.73% 하락한 채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810선에서 겨우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양시장의 무진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숨고르고 다음 주는 지수가 상방을 향해 나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증시, 공명정지위원님은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지 잠시 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먼저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접수해주세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서둘러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과연 공명정지위원님 주식 싹쓸이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위원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추워진 오늘입니다. 확실히 엄청 추워진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 우리 증시는 이제 이 한기를 좀 밀어내고 증시가 상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증시 정리부터 좀 도와주시죠. 예, 일단 제가 한 주 먼저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좀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건 역시 또 정치 테마주였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별로 정치 테마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뭐 사회이사가 선임됐다고 해서 뭐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급등하고, 이제 사내이사가 뭐 선임됐다라고 해서 뭐 동창이다라고 해서 급등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항상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이슈를 그냥 아예 덮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역시 주포가 좀 수급이 들어오고 꼭 대선 테마주 아니면 뭐 총선 테마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정체는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또 갈 만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달이었을 거예요. 이 신성 델타테크를 설명드리고 나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했는데 갑자기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냥 뭐 400%, 500% 날아가는 기염을 더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또 같이 다른 테마에 엮여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선택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선거 테마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 주 초반에 이번 주 이 원티드 랩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고요. 뭐 오픈롤도 급등을 했어요. 대신 오픈롤 같은 경우는 정책 관련주로 엮이긴 했지만 좀 실적이 좀 나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뭐 자사주 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원티드 랩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 매입만 10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선별적으로 잘 앞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선은 4월 달에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 관련주들이 내년도 초반 때까지는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자사주 매입 들어온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설명드렸던 AI 반도체 기업들,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칩셋미디어, 특히 AD 테크놀로지 이제 바닥에 있을 때 15,000원대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이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죠. 14,000원대 있을 때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APCM을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설명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GMB S에코
이런 기업들이 다 바닥 대비 꽤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이 저는 굉장히 AI 반도체 중요한 분수령이다, 기점이다, 매수 기회다. 아니 말로 인생 역전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내년도 이후 이제 미국의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이 완공이 되면 2025년도 이후에는 차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쪽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끝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000년도 때 인터넷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 그냥 1, 2년 사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이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뭐 네이버라든지.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중국 쪽에 뭐 수출 규제 때문에 뭐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엔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중국을 상쇄하고도 남을 다른 또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물량이 이제 AMD 쪽 그리고 엔비디아 쪽 완판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뻔하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내년도의 실적이 가장 올해는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훨씬 더 나을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는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33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또 이변성 급등 장세가 또 형성이 되고 있죠. 또 불안해요. 또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이 출렁거리면 또 시장에 영향을 줄까 봐. 그런데 다행히도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가 급등을 하면서도 에코프로 모회사가 그렇게 같이 급등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신규 상장되고 나서 또 떨어진다라고 해도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뭐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 어김없이 공식이에요. 한 3, 4일, 4, 5일 계속 한번 급등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꺾이는 시점이 오죠. 그 다음에 또 반토막 났다가 또 그 다음에 반토막 났다가 그리고 바닥을 찾는 다음에 우량주들은 또 다시 가는 경우가 있죠. 뭐 예전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는데요. 한번 쭉 랠리 나오다가 다시 또 쭉 내려오고. 항상 신규 상장된 기업들 초반에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다가 단기로 대응해야지 이걸 뭐 중장기로 보려고 한다. 그럼 그러다가 이제 도로함이 타불이 되죠. 그래서 항상 초보자분들은 좀 바닥권에 있는 것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 또 바닥권에서 슈팅을 쏘아 올리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는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대체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다음 주 어디 쪽에 시선을 맞출지 궁금해집니다. 공명정지 위원님의 전략은 뭘까요? 예, 다음 주에는 이 변곡점이요. 11월 30일 날 이 물가지표, 미국의 근원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아마 예상치가 주말에 나올 것 같아요. 한 30일쯤 이제 물가지표 발표하기 전에 이번 주 주말 일요일 정도면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제가 또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나온 CPI와 근원 CPI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 PC 물가지수도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소비하는 뭐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지표를 발표를 하는 건데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제 미국 정부라든지 의료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발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코로나 사태도 이제 뭐 터진 것도 이제 아니고 그만큼 뭐 정부에서 그 의료비 같은 경우도 많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물가지수가 그렇게 막 폭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주거비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렌트비라든지 이런 중고차 가격 이런 것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표가 둔화되고 다음 달에도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발표될. 11월 달에 지금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국제유가도 굉장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사우디가 지금 뭐 감산, 오펙 논의가 이번 주 25일 날, 26일 날 있을 예정이었는데 30일로 좀 미뤄졌죠. 왜 미뤄졌을까? 뭔가 좀 파열음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국제유가도 간밤 사이에 75달러까지 내려온 거죠. 물론 이제 11월 말에 어느 정도 또 감산 합의 얘기가 나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폭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세가 이어진 다음에 시차를 두고 서비스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나올 어느 정도 인플레 지표도 상당히 좀 둔화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다음 주가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다음 주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기간 조정을 받으면 다음 주 초중반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5천만 원대를 돌파했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다. 11월 30일 전에 우리가 그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좀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AI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가상화폐 관련한 뉴스들도 우리가 잘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 정리를 해보면서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증시 전략까지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내 종목은 어떡하지?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해 주세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고 계신 공명정지위원님, 자 이번에는 강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죠.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예. 누가 주인이냐. 예.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지금 코스피 대규모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매수 종목 지금 4인방, 자사주 매입 매수 종목 4인방, 4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 셀트리온을 좀 들 수가 있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11월 달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 가까이 좀 올라왔죠. 근데 지난주 이제 눌러줬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러면 과연 불안할까? 지난주 금요일날 자사주 매입만 13만 주 들어왔는데요. 그럼 뭐예요? 금액으로 치면 한 200억이 넘게 들어왔죠. 사실상 자사주 매입만 지금 7,500억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자사주 매입이 지금 11월 말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요. 8,500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회사 주식을 지금 매입하려고 회사 돈을 8,500억을 쓰고 아마 소각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이, 매입한 주식이 소각되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럼 저평가 매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부양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합병까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상 이 밀집 국면에서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막 700은 돌파하지도 않았어요. 셀트리온이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2020년도 때 30만 원 중반대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램시마 SC라든지 휴미라 뭐 이런 쪽의 매출이 이제 크지가 않았어요. 거의 휴미라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그때는 자사주 매입이 한 500억 했습니다. 지금은 8,500억. 과연 비교가 될까요? 500억과 8,500억? 매출은 그때 당시 아마 2조 좀 안 됐을까요? 지금은 이제 3조 넘어갈 걸로 좀 전망되고 있거든요. 매출 규모도 틀리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 위치, 이 위치에서 지금 그때는 합병을 안 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합병까지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랑은 현저히 틀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좀 비교를 해봐도 영업이익이 뭐 수천억씩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상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기껏 해봤자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한쪽은 16만 원, 한쪽은 7, 80만 원. 너무 좀 갭이 크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할 바에는 이 셀트리온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밀집 국면에서 차트가 좋은, 아직도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러줄 때만 자사주 매입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들어올 때는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매입할 때는 싸게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띄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든 주포 세력이든. 그래서 지난주에도 들어왔다는 부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점진적 다음 주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면 12월 달에 점진적 추가 반등을 기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오지 홀딩스. 지난주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오지 홀딩스는 지금 작년도에 5만 원, 올해 3만 원, 그리고 2만 5천 원 이 위치에서도 지금 자사주 매입이 총 240억 가까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지 요즘에 게임들이 이 스팀 같은 데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DJ 맥스, 리스펙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나비라든지 피해 거짓 이런 이런 게임들이 아직 지금 스팀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서 아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자사주 매입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2만 5천 원, 3만 원, 5만 원. 자사주 매입 단가 지금 이하에 있거든요. 가격 매력이 충분히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네오지 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 두 개 말고는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네오지 홀딩스는 심지어 가상화폐 네오핀, 자회사가 이제 가상화폐 네오핀도 발행을 했죠. 요즘에 이제 네오핀 가격이 300원 정도에서 700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꽤 올라왔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좀 턴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네오지 홀딩스도 사실상 바닥 관점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닥 관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원티드 랩을 들 수가 있죠. 제 유일하게 지금 이 정치 테마주 관점에서도 움직이는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AI 쪽에 일자리, 구인구직, 매칭, 웹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움직였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제 딱 파라볼릭 빨간 거 하나 나오죠. 위에서부터 이제 꺾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밑에서부터 빨갛게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거래량이 늘기 시작을 하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죠. 맨 밑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밑에 지표. 그래서 지금 항상 주식은 이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 턴할 때, 밑에서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될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럴 때 매수 급소를 노리는 거거든요. 대신 단기는 좀 이제 상한가 치고 좀 과일권에 있죠. 제가 상한가 치는 첫날부터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은데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자사주 매입이 12,000원대 초반대, 지금 12,000원대 중반대죠? 100억이 들어왔죠, 100억이. 올해 하반기만 100억. 회사는 이 100억을 12,000원대 중반대가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봤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인식하나, 지금 싸게 인식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12,000원대 이하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아마 이 AI 일자리 정책 관련주는 지금 원티드 랩하고 이제 오픈롤이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오픈롤은 실적이 없고 자사주 매입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시장에서 좀 대장주로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죠. 이 원티드 랩이 있거든요. 실적 좋고 자사주 매입 100억 들어온.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5만 원대까지에서부터 쭉 떨어진 거예요. 저는 원래 제가 총선 관련주나 뭐 대선 관련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만큼은 또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년 4월 달에 총선 잘 기억하시면서 원티드 랩도 AI 테마주로도 엮일 수가 있는 만큼 생성형 AI 쪽, 그쪽도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코넥이 있죠.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에스코넥이 이렇게 완벽하게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 완벽 정배열 상태에 있거든요. 여기서 쓰리바닥 시연할 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지난주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이 자사주 매입하고 12 취득한 물량을 이 회사의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39억을 또 출연했죠. 주식을 줬어요. 자사주 매입하고 12 취득한 다음에 95억의 지분을 회사에서 늘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십억을 이 직원들 계좌에 계좌이체로 쏴줬습니다. 에스코넥 저도 직원이 되고 싶네요. 계좌로 한번
주식을 받고 싶은데 무상으로 그만큼 좋은 시그널이죠. 이번 주말 일요일 날 사우디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럼 과연 재료가 이제 임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료 나오고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폭락할까요? 네. 그럴 거면 왜 1,700원대, 1,800원대, 1,600원대, 1,500원대 왜 최대주가 수십억의 지분, 95억의 지분을 늘려놓고 왜 직원들한테 줬을까? 네. 폭락할 것 같으면. 네.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앞으로 폴더블폰 재료, 2차 전지 쪽의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 수소 쪽의 재료도 있기 때문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1,700원대 완전히 바닥권 급소였죠. 이렇게 완벽한 차트는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까지. 코스닥 내에서 거의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사실상 거의 전무예요. 완벽하게 정배열 밀주 국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던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3나노를 설계를 했죠. 지금 최근 들어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정배열 상태에 올라가죠. 그 기업도 공통점이 있죠. 바닥에 있을 때 15,000원대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고 2만 원대 설명드렸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네.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 들어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에스코넥 같은 경우 완벽한 정배열 상태에서 이제 점진적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위치에 있다. 단기 2,000원대가 저항권이었는데요. 2,100원, 2,200원대. 그 라인대를 지난주부터 해서 뚫어버렸죠. 그럼 역시 이번 주 추가적인 급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중장기 완벽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간혹 가다가 대형호재가 터지면 상가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DR텍이 그랬죠.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제가 5월 달에 설명드렸을 때 상가 한번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주식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는 기업과 이렇게 중장기 밀집 국면 정배열 상태 초기인 종목을 바닥에서 노린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 모두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된 대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먼저 문자함에 있는 종목 고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2748님의 고민이네요. 셀바스 헬스케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료 AI 쪽이죠. 이분의 매수 가격 11,420원이고요.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11,420원인 상황이면은 현재 7,280원. 좀 어느 정도 고민이 좀 많으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래도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정지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쪽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11,000원대면 이 투자자분은 일단은 주식은 손실과 수익을 떠나서 바닥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좀 물렸느냐 아니면 꼭대기에서부터 물렸느냐. 이 종목은 지금 꼭대기에서 물린 거죠. 왜냐하면 11,400원대면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추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보면 이 721선 부근이잖아요. 좀 바닥에서. 721선 부근은 2,700원대. 만약에 이 셀바스 헬스케어를 이 투자자분이 2,000원대 한 중반대에서 2022년도 6월 달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2,260원대, 721선 부근에 근접하네? 2,700원, 2,800원? 매수를 했는데 저 밑에 9월 달에 1,6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손실 한 20-30% 나나요? 예. 그래도 거기는 괜찮죠. 예. 바닥권에서 물렸기 때문에. 예. 720년 부근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조금 지하실이 있었던 것뿐이지 나중에는 쫙 랠리가 나오죠. 그러면 대박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1,000원대에서 바닥인 줄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갈 것 같은데 11,000원대에서 이거 신고가 칠 것 같은데 그러다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실적이 없잖아요. 별로. 이게 막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720면 3,800원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꼭대기에서는 반토막에 반토막. 예. 그런 다음에 올라가봤자 본전밖에 안 돼요. 운 좋아서 11,000원대. 안 올라가면 잘못하면 운 나쁘면 평생 회복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주식 투자는 그래서 바닥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000원대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일단 증시 흐름이 AI 쪽이 전반적으로 내년 1월 달에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생성형 AI 스마트폰도 나올 예정이고 엔비디아 쪽에 삼성이 또 공급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삼성 관련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AI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6,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좀 하다가 반등을 노려보면서 나중에 본전 부근까지 운 좋게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 예, 6,000원대 지지권, 11,000원대, 예, 거기서 매도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AI 쪽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업 자체의 실적도 좀 따져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 움직임을 볼 수 있겠는데요. 6,000원 지지 확인을 해보면서 11,000원에서 수익 실현, 매도하는 관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고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끝자리 번호가 4764님의 고민입니다. 다우데이터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매수 가격은 14,4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영업이익 절반도 안 되는데 시총이 영업이익의 절반도 안 되는데 다른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주식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무조건 실적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H&M 같은 경우는 어땠죠?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막 못 가죠. 그럼 이 기업이 왜 못 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분석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 못 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우데이터는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그게 한 가지 단점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 최근 들어 키움증권 쪽의 다우데이터가 한번 주가 조작 연루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휘청거렸던 적이 있어요. 점한가를 맞고 휘청거렸던 적이 있다 보니까 대량 거래가 실현되고 나서 그 부분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항받고 흐르죠. 대량 거래가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실현되고 흐르는 기업은 일단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투심이 악화돼 있으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해도 불안하니까 매수를 물량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적인 측면도 좀 있고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만 주식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실적이 대규모 악화되는 기업들이 뭐야 주가는 막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죠? 막 선거 테마로 엮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신사업이 기대감 때문에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주식은 후행성이 아니고 선행성이거든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걸 자꾸 사야지 지금 당장 최대 실적만 보고 주식을 매수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이 기업의 지금 단점은 투심이 일단 너무 악화돼 있다. 주가 조작 연루설 때문에 한번 점한가를 나가고 대량 거래 시현되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가 많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14,000원대면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갈 수도 있죠. 뭐 키움증권, 다우그룹이 망하지 않는 이상 실적은 일단 뒷받침은 되니까. 그래서 일단 17,000원대가 중기 좀 이제 저항권 목표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900원 지금 11,000원대가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이거든요. 그 라인 때 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보다도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지금은 좀 AI 쪽과 뭐 반도체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내년 4월 달에 총선 그리고 특히 토큰 증권 시장이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큰 증권,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5천만 원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추시면서 종목을 미래 성장성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부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체크를 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900원대 여기 지지하는 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 단가 오시면은 잘 탈출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공명정지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지위원님의 종목들 보면은 베스트 종목 가운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1일 전략인데 86% 상승폭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DR텍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잠시 후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먼저 살펴볼 종목은 11월 20일의 전략 AP 시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의 신규 전략 AP 시스템은 어떤가요? 네, AP 시스템은 제가 지난주 좀 심야를 기울여서 좀 완벽한 기업으로 좀 갖고 온 거거든요. AP 시스템은 지금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돼 있고 신사업 2차 전지 장비, 태양광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ALD, 증착 장비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도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이제 D램과 파운드리 쪽도 공급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상 지금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아직 이 여러 가지 장비 사업을 하는데 아직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도 차트는 봐야 되겠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우, 차트가 너무 좋아요. 바닥에서 이제 5개월 평선처럼 회복되고 있죠. 721선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밀집 국면에 있죠. 지난주 거래없이 눌러줬죠. 어우, 또 계속 봐야죠. 연기금 쪽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장내 매수세가 연기금 쪽에서 주구장창 들어오기 시작하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익 축하드리고 두 자릿수 상승률 기대하시면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없으면 제 종목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 신뢰를 하신 분들은 그냥 자신감 있게 저가 매수 기회만 지금은 바닥에서 누르면 전반적으로 바닥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더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 내년도 일단 1월 달까지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1월 달이 진짜 중요한 때가 될 것 같아요. AP 시스템 긍정적인 이야기 전망 나눠봤습니다. 기간의 순매수가 연이어서 나온 상황 속에서 주가가 탄력받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AP 시스템 살펴봤고요. 이번엔 에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친환경, 그리고 폴더블 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죠.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것만큼 차트가 이쁜 게 있을까. 날아가기 일부 직전 같아요. 안 날아가면 어떡하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중에라도 날아갑니다. 지금 차트 위치를 보면 지금 날아가든 나중에 날아가든 이제 뭔가 임박돼 있다는 신호를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왜?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이제 200일선이 700인 돌파는 골든크로스. 지난 7월 달부터 9월, 10월 달은 그럼 왜 안 날아갔을까? 주포의 매집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95억의 지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매집하는 단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95억 지분이 매집이 끝났죠. 그럼 그때랑 또 틀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사우디 방문 안 했잖아요.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잖아요. 본계약을 위해서. 그때랑은 틀린 부분이 분명 있죠. 그런데 그러면 9월달, 10월달은 왜? 지수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올해 6월달에 고점 찍고 계속 기간 조정 국면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수 흐름도 안 좋았고. 근데 지금은 이번 달부터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지수가. 그러면서 중장기 코스닥이 쓰리바닥을 이제 내년 연초쯤에 시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수 흐름도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4.5%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5%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9월달, 10월달에 지수 급락 나오고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미리 시장에서 자꾸 눈치 빠르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눈치를 채셔야죠.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춘 것 같은데 근데 혼자만 자꾸 금리 인상 외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틀린 부분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삼성전자 쪽에 폴더블 폰 쪽에 이제 힌지도 공급하지만 티타늄 소재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쪽의 수혜주 관점에서도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죠. 진짜 중요한 건 사우디 말고도 중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리튬 1차 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500원대에서부터 원래 제가 강추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1,600원대, 1,500원대.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단기 등락 감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에스코넥
무한적으로 우리가 에스코넥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보고 또 주가의 추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월 23일의 전략인데 위메이드 자리 보니까요, 기가 막힌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전략 맥점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위메이드도 이제 조정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는 가상화폐 쪽의 관련주들이 다시 핫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4,000원대 설명드리고 지금 한 30% 이상 올랐죠. 위메이드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1선까지 눌러놨죠. 주식 가는 주식들이 한번 1차 상승 파동 나오고 깊은 조정이 나오면 21선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조가 안 꺾여지려면. 주봉 차트도 이번 주부터 5주선 눌림목이잖아요. 2주 동안 조정받고. 그럼 이번 주 조정 이유가 뭐죠?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일시적으로 이제 숨고르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악재 없이 경고 종목 지정될까봐 차익 실현 매물. 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 물량도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고 연기금 쪽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월봉상 사실상 이번 달 쓰리바닥 적산병 양선 3개 연속 3개월 동안 20개월 이평선 초돌파. 아, 이거는 월봉이 요즘에 계속 자꾸 미쳤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미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1월 달에 인생 역전기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예. 올해 1월 달에 아무도 아마 어떤 분들은 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전 세계 전국 거의 주식 싹쓸이가 처음으로 1월 달에 굉장히 인생 역전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위기 속에서 항상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위메이드도 월봉 차트는 미쳤습니다. 지금. 다음 주 제차 2차 상승 파동 준비하면서 일단 21선이 중요한 지지권이죠. 2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메이드 21선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인 반등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6% 앞으로 저 업그레이드된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AD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의 전략인데요. AD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자면은 10월의 그 어려운 장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이 AD 테크놀로지가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가 4나노 쪽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 오히려 앞으로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나노 설계를 유일하게 지금 수주를 했죠. 고객사를 확보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를 양산하는 거거든요. AD 테크놀로지도 차트가 S코넥처럼 미친 거죠. 차트가 이제 완벽하게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까지 S코넥과 AD 테크놀로지가 유일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정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도 보시게 되면 중장기 완벽 정별 상태에 들어갔죠.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이평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예. 자사주 매입이 제가 14,000원대, 15,000원대 있을 때 올 1월 달에 그래서 완전 강추를 해드렸던 거예요. 2만 원대도 또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2만 원대 초반대에서 제가 720선 부근 터치할 때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은 AD 테크놀로지가 국내에 사실상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직 상투 신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이후에는 향후에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 매출 2030년 정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위 할 때쯤 되면 1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1조. 그만큼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10만 원, 20만 원 갈 주식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일단 지금은 종고점을 돌파할 만큼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지하는 것 잘 체크해 보면서 이 추세 이어가는 모습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DR텍입니다. 꿈의 텍, DR텍. 우리가 8월 전략으로 세워봤었는데 이 종목이 8월에만 100% 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느덧 또 방향을 틀고 움직이더라고요. 예, 이 기업은요 제가 계속 꾸준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재료가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 삼성 SDI, 중국의 배터리 회사, 일본의 중공업 회사, 미 FBI, 그리고 DR텍은 또 뭐가 있죠? 삼성전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오셈 임플란트에서 왜 투자를 유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예상이 되죠. 국내에 사실상 이제 대기업이 지분 투자까지 할 정도면 대규모 시설 투자까지 하거든요. 제가 3월 달에 강추를 했어요. 예, 첫상 들어갈 때.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또 강추했고요. 721선. 그리고 원래는 8월 달에 또 강추를 하면 안 돼요. 왜? 저는 3월 달, 5월 달에 봤으니까.
주식은 720선 부근에서 보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때는 추가 반등 노리는 건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강추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 주식 싹쓸이 시간에 11월 14일 날인가요? 11월 중반쯤 5선 첫 아니구나. 11월 초반이네요. 11월 2일 날 같은 경우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5일선 회복할 때 강추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0일선 돌파가 임박돼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고 골든크로스 나올 때 어김없이 랠리가 나왔죠. MACD가 이제 빨갛게 지금 나오기 직전 상태이거든요.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60일선 뚫어버리게 되면 추가 반등을 급격하게 노릴 수도 있죠. 왜? 특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올해 3월달, 5월달, 8월달 누가 들어왔죠? 최대 주주의 매집이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1월달. 지난주 최고 재무담당 책임자, 경영기획본부장, 겸임, 전무님께서 들어오셨잖아요. 10만 주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10만 주 지분 확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돌파하면 이제 추가 반등 노리면서 이전 저점 4,0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향후 강력한 반등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전략,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너무 많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전 저점 4,000원대 지지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랠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AS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원티드 랩이죠. 예, 그래서 원티드 랩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또 심해질 수도 있고 일시적인 이슈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도 있는데 이런 정책주들은 공통사항이에요. 어떤 누가 정치 테마주로 만약에 선거 정책으로 얘기를 해도 이 기업은 다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떤 대선 주자나 아니면 총선 주자가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 낙마를 한다, 급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좀 부담이 적은데 자사주 맵이 100억 가까이가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생성형 AI 툴도 이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원티드 랩 이번 달부터 시작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12,000원대 이하가 굉장히 조로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시간 뒤죠.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AI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원티드 랩입니다. 자사주 매입 100억 대단한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까요? 예, 이번엔 두 번째는 핀거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단기 과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들고 올까 아니면 다음 주 들고 올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 미리 공개는 좀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이 핀거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인맥 관련주라고 하면 조금 더 또 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토큰 증권과 이런 암호화폐 또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거든요. STO. 왜냐하면 토큰 증권 평가 협의체에 또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 뱅킹 많이 이용하죠. 그거 누가 개발했을까요? 네. 이 기업이 한 거예요. 네. 지금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은행, 국내 5대 은행을 이 회사가 스마트 뱅킹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을 개발한 거죠. 이 기업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2024년도 내년이에요. 내년도 때까지 금융권에 특화된 이 인공지능 AI 및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쪽을 개발할 예정이에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연내에 CDBC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활용성 테스트를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입찰을 지금 공지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연내 선정이 되면 또 시장에서 주목받을지 모르죠. 그런데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세가 이 종목이 들어왔거든요. 바닥에 있을 때.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와 함께 이전에는 자사주 매입까지도 한번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신뢰감이 높거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네, 잠시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핀거 얼마나 좀 이렇게 또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가격 전략 놓치지 말고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전략일까요? 예, 이번에는 GMBS 에코를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GMBS 에코를 제가 언제 설명드렸을까요? GMB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생각나지 않나요? 제가 작년도 이 9월달, 10월달쯤에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2, 3천원대 있을 때. 그때는 예상 실적도에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었고 자사주 맵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강추를 해드렸는데 200% 이상 올라갔죠. 물론 한 2, 3개월 동안 지수 조정 때문에 3개월 동안 10%, 20%, 30% 가까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3배 가까이 올라가죠. 제 주식이 바닥에서 간혹 가다가 지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겁낼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서 주포가 이렇게 잔뜩 들어오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크게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금 100% 이상 수익이에요. 그런데 바닥에서 헤딩하신 분들은 쪽박인 거죠. 왜? 바닥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20%, 30% 떨어졌다 하더라도. 왜? 주포가 들어왔고 최대주주,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 태양광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 폐배터리, 신사업들도 다양하게 또 에너지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제 삼성전자만 뚫으면 되는데 1, 2년 안에 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환경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페스 스크러버 세계 최초 개발. 이 기업 말고는 지금 세계 최초 가장 먼저 개발했는데 뭐 국내부터 시작해서 인도, 중국, 미국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니까 세계 3위 반도체 기업 미마이크론 메모리 기업이죠. 여기도 지금 공급 진행, 온세미컨덕터 세계 2위 전력 반도체, 유럽 최대 반도체 기업 ST마이크로 그쪽에도 이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들어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던 만큼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실적 대비도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산 투자 전략은 오전 9시에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GMBS 에코 전략 새롭게 만나봤습니다.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 전략 콕 집어서 소개를 해주셨네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에 전략 공개될 시간이네요. 예. 이번에는 NHN 좀 그룹주를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NHN KCP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결제 서비스 업체죠. 무엇보다 실적 대비 아직 저평가돼 있어요. 4만 원대에서부터 떨어진 거거든요. 이 기업을 2021년도 때 자사주 매입을 210억을 꼭대기에서 했어요. 바닥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꼭대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업이 벌어진 상태에서. 꼭대기에서 하는 경우는 좀 기다려야 돼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내이사의 장내 매수가 3억 정도가 9천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델리티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분 6% 매입을 했다. 8천 원, 9천 원대에서 매입 공지가 떴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 들어 이제 완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해외 시장을 준비한다. 해외 시장 쪽에 결제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글로벌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도 제가 자산 투자 전략은 이후에 쓸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완벽한 기업들도 설명드리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합결제 서비스 업체 NHN KCP 마지막 전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또 공개 방송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잠시 후 공명정지 위원님 2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이시죠. 저 올해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음 주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나요? 예, 주식은 밀집 국면 완벽 정별 상태에서 주포, 최대 주주의 대량 매집이 들어왔을 때 대박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디알텍도 대박이 터졌던 거예요. 30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에스코네, 축하드리고요, 미리.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박주들을 찾는 게 지금 올해는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내년 1월 달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고 빠르면 12월, 그리고 2년 동안은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거예요.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 그 1개월, 2개월로 끝나지 않거든요. 최소 1년에서 2년 사이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대상 방송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MTNW 대상 어드바이저 공명정지 위원님의 공개 방송 잠시 후 시작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셔서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공명정지 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